오늘이 14일이고 이제 얼마 후면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하는 일정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만찬을 한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양국 정상들의 만남을 횟수를 늘리겠다라는 계획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의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방일 기간 동안 하루에 2차례나 만난다라는 얘기도 보도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16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하루 2차례 만찬 예정이에요. 이례적이다. 1차는 부부동반 만찬, 2차는 도쿄 중심가로 자리를 옮겨서 만찬을 예정한다라는데 윤 대통령이 예전에 가봤던 곳이라요. 대통령실관 기자, 개인적 신뢰 쌓고 미래지향 협력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하 의원님, 네. 예전에 뭐 청와대 시절 때 대통령 대변인도 해보고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정상회담이 있는데 보통 이제 포멀한 뭐 관저나 뭐 이런 아주 공식 석상에서의 아주 딱 각 잡힌 만찬이 있고 아주 친석한 정상끼리 내지는 친숙해지자 좀 친해질 필요가 있는 정상끼리는 이례적으로 뭐 그 다음 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햄버거를 먹기도 했고 좀 캐주얼하게 식사를 뭐 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또 그게 당일에 있어요? 이게 좀 불가피 1박 2일밖에 안 되는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상회담이 이어서 있는 만찬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거기서 사실은 많은 얘기가 오가지도 않고요.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의 꽃이라고 하는 이 단독회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도로 어디 가서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 정상에 갖고 있는 무슨 별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별도로 딴 데 가서 반주를 한 잔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일 때 정상 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진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지금 중동하고 굉장히 그 외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에 MB 같은 경우는 그 왕세자 거기 대통령과 함께 사막에 들어갔었어요. 별도로 수행원 없이 사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상 간에 다른 친교를 맺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굉장히 파격적인 성과들이 나왔는데 이번도 보면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잖아요. 아마 일본 측에서도 지금 상황을 깊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마 시내 어디 그 반주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모색해서 준비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의 반주를 곁들인 만찬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들이 오가고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다소 바라는 전향적인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좀 기대되고요. 한번 요 2번째 만찬이 재밌는 결과를 가져올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 중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이 재범 약주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반주를 곁들인 만찬을 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나왔는데 취재가 됐는데 일본 측이 이 도쿄 중심가에서 좀 편안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한 번 더 만찬을 하잖아요. 그 장소를 일본 쪽이 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갔던 장소였다는 걸 일본이 파악을 해서 그거를 소위 2차 만찬 장소로 골랐다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또 알고 골랐을까요? 사실은 정상 간의 외교를 할 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요. 지금 일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봤던 경험이 있는 그 장소를 좀 찾아냈는데 그 전에도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취미가 어떻게 되는가, 상대 정상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현재 지금 가족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뭐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사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정상 외교가 꽃이라고 하던 거고 그 정상 외교가 잘 됐을 때 실무적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큰 성과들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보니까 일본 측에서 나름대로 저희 지금 한일 관계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좀 해볼 대목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정상 외교라는 게 전재수 의원님도 청와대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습니다만 뭐 어디 가서 밥 잘 대접받고 오느냐 뭐 이것도 때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감동할 건 아니고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급하고 서두르냐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히 한쪽에서는 절반 가까이는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사실 일본 쪽한테 정부는 정말 진정 어린 사죄의 직접적인 메시지랄지 또 성심성 있고 일본의 어떤 가해 기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미, 사죄의 모습, 사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사실 일본 쪽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고 난 뒤에 한국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의 순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는 조건 없이 우정도 나누고 우위도 나누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는. 근데 외교는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을 이익이 없으면 외교 안 합니다. 주고받을 이익이 있을 때만 말하자면 외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더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전쟁 범죄에 저질렀죠. 식민 지배했죠. 사과나 배상이 있습니까?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엊그제 일본의 외무상,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인데 이분이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역사적으로 강제 동원은 없었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한 배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말하자면 가해자인 일본에게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고개를 조아리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기시다 총리 또 일본 정부의 배상 사과 이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제되고 난 뒤에 지금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의 전후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이전에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 역할을 할 때는 일본의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경제가 완전히 지금 추락하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 상태죠. 이미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패권국가를 지키고 있었던 이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군사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으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편성을 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재수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거기 동의해요. 우리가 지금 일본 문제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때로는 흥분하는 이유는 극일에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그만큼 피해를 줬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일본에 우리가 억눌려 살았는데 우리 지금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섰고요.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K 문화가 일본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 장충체육관에서 스모 경기가 열렸어요. 그거 우리 다 수용하면서도 일본 문화에 잡혀가지 않았어요. 극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 일본 국민하고 자신 있어요. 일본하고 자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잘못된 몇 가지 결정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온 거거든요. 오랫동안 한일 관계가 국제사회에 있었던 신뢰관계, 그다음에 양국 간에 했던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곡된
좀 전에 있었던 그 길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만 만들어서 그걸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와 있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언제까지 그냥 마냥 놔두려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이제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이 맨날 높은 산이라 우리는 낮은 산에 있는 사람이라 머리 조아려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은 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그 일을 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고 세계 질서 속에서 미일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자꾸 두려워하면서 뒤로만 빠지려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지합적이고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정치권의 이 같은 공방 속에 이재명 대표는 연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 넘겼던 김종필 오히라 야합의 재판입니다.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번 정부 배상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한일 관계 회복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